3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질문이죠. 나름 저점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물린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면은 내가 사면 물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선정을 하겠는데 다시 간추리는 2차 선정이 힘든다. 승률 좋은 종목을 고를 때 고려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늘으셨다. 옛날에는 뭐 1차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2차 선정을 고민해야지 되는 정도로 실력이 늘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뭐 특별히 객관적인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폭발했다. 전일 대비 수천 프로의 거래량이 그 폭발하면서 최소한 2,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그 발생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우선 그 고르죠. 그래서 거래량이 깡패다.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 거래량이 폭발하고 많이 발생한 거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횡보 기간이 긴 거. 횡보 기간이 긴 거를 우리가 고릅니다. 횡보 기간이 길수록 바닥이 견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물려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길수록 좋다. 또 세 번째, 돌파. 일정한 이런 횡보 기간을 그 돌파한 거죠. 그래서 제가 횡폭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횡보 기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한 거를 우선으로 한다. 이 돌파는 힘,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세력의 의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횡보 기간이 길고 그거를 폭발적으로 돌파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요. 또 네 번째로 같은 경우라면 앞과 위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거. 이 앞과 위가 복잡하다는 거는 뭐 형님들이 많다는 거죠. 방해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과 위가 복잡하지 않고 그 간단한 거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위를 잘 인지하셔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상 대세 상승장에 수익을 너무 일찍 챙기고 나오니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선생님의 방법이 잘 먹고 수익이 잘 난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 방법으로 대세 상승장에도 잘 맞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세 상승장에도 잘 맞습니다. 대세 상승장에는 또 지금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이 단기 매매하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에 횡보장을 연출할 때가 제일 그 단기 매매하기에는 좋은 장이고 수익이 좋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장도 수익률은 좋다. 근데 대세 상승장은 안 좋은 게 뭐냐?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언제 꺾일지 또 모르니까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지수 관련주가 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수 관련주가 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때도 소형주의 위험이 활발한지 그리고 입절하고 나면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 텐데 매수가를 높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수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자연히 가니까 지수가 움직였죠. 근데 소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하냐? 당연히 활발합니다. 대형주가 가면 소형주가 뭐 5% 움직일 때 대형주는 10% 움직이니까 소형주도 당연히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이 입절하고 나면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 텐데 더 매수가를 높이면서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오지도 않은 장을 미리 걱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입절을 하고 나면 점점 가격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종목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녹시자, 에르메스, 뭐 S에너지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입절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가면은 결국은 압폭탄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압폭탄 수준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발을 빼야 된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압폭탄 수준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발을 빼고 나와서
좀 더 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폭탄에 물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가 이제 사계좌 사분할 매매 중에서 투자 수익금이 늘어나면 다시 밸런싱해서 종목당 매수 금액을 늘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 되는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투자금이 수익이 나서 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아주 좋은 일이죠.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인데 대개 뭐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돈을 잘 못 버는 경우는 뭐 3달이나 6달에 이렇게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일복리, 월복리보다는 일복리, 일복리보다는 그러니까 그 복리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연복리도 있고 월복리도 있고 주복리도 있고 일복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짧을수록 누적 효과가 훨씬 높죠. 그래서 연복리보다는 월복리가 훨씬 나중에 누적 수익률이 좋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제대로 나면서 투자금이 살살 늘면 그 가급적 빨리 리밸런싱 해주는 게 좋다. 그 너무 오래 기다리면 수익률 극대화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종목을 원매수하고 난 후 주가가 하락하여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였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지지한 가격들을 대량 거래량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원매수분할 매수했던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칙이 우리가 산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만들면서 그 대량 거래량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다. 우리의 유일한 그 손절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고 손해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우리가 전체적인 계좌를 잘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간 그리고 평생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원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1차 매수 시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되면 매수하는지 아니면 종가까지 기다려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매수하고 마이너스 10%가 안 되면 매수 안 하고 이 마이너스 10%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가격 변동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한 2시 정도에는 마이너스 13%였다가 좀 끝날 때 되면 마이너스 7%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7%밖에 안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13%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관적으로 모든 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면 사고 뭐 이래서 9%다 이런 경우는 안 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질문은 앞폭탄 뒷폭탄 구별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단하십니다. 간단하신데 이게 설명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폭탄, 뒷폭탄 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간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탄은 저점 대비 또 판바닥 대비 약 50% 내지 100% 상승한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문제죠. 이게 그 높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폭탄은 그 앞폭탄이 발생한 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앞폭탄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자세와 그 힘으로 대량 거래량을 발송시키면서 급상승하는 봉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뒷폭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뒷폭탄은 대개의 경우 세력의 뒷설거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씩만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뭐 지난번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그 세보 MEC라는 종목 있죠? 이 판바닥이 6천 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인데 상승하다가 이 보면 600일 최대 거래량을 여기 발생하면서 6천 원이 판바닥인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그것도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 무려 이날 410만 주나 거래되면서 완전 돌파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했죠. 우리는 이런 거를 쫓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바닥이 이미 6천 원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된 상황에서 600일 거래량으로 이렇게 힘있게 돌파하면 손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다시 200일로 이렇게 봐도 너무나 들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여기 진짜 당하는 거죠. 이 압폭탄. 뭐 저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에 가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 물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압폭탄하고 내리막 위복에서 많이 물렸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그걸 잘 인지하시고요. 보면 결국에는 이 압폭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하락해서 지금 원위치를 판바닥인 6천 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압폭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제일 구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압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폭탄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뒷폭탄이죠. 녹십자 MS 이런 거 보면 여기 6천 원에서 12,000원 압폭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전고를 돌파할 것 같은 그 반등도 겨냥받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1,500만 주나 되면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전고를 돌파할 것 같은 위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뒷폭탄이라고 명명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24%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뒷폭탄이 엄청 잘못 들어가면 하루에 이렇게 24%씩 폭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탄, 뒷폭탄,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되고, 뒷폭탄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폭탄은 구별하기가 사실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뒷폭탄은 이렇게 폭탄 수준까지 올라온 주가가 그 전고를 넘지 못하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은 뒷폭탄은 그래도 많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